교과서 문제풀이 한다라고 했죠. 교과서 문제풀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중간고사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우리 페이지는 189페이지 문제 먼저 볼 거예요. 188페이지는 너무 간단해서 189페이지 문제풀이 볼 거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풀 거예요. 순한 파트부터 5단원 끝까지. 문제 4번, 1, 2, 3번 뛰어넘고 4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 A, B, C, D 그림에 A, B, C, D가 있죠. A, B, C, D에 각각 써봅시다. A는 뭘까? A는 좀 커다랗게 생기고 안에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죠. 요 아이의 이름은 백혈구죠. 백혈구. A는 백혈구. 그리고 B는 원반 모양의 빨간색 세포죠. 이름이 적혈구고요. 그림 잘 보세요. 다음에 C는 지금 별 모양같이 생겼는데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아닌 다른 세포 성분 혈소판.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다시. 혈소판. 그리고 마지막 D는 지금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아닌 그 원의 다른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 부분은 뭐야? 혈장이에요. 혈장. 그래서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세포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세포 성분. 세포로 되어 있는 성분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혈장은 무슨 성분? 액체로 이루어져서 액체 성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를 합쳐서 우리 뭐를 이루고 있다? 혈액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A는 적혈구이다. A는 백혈구였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 다음 B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빨간색, 붉은색을 띈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C는 산소를 운반한다. 산소를 운반하는 건 어떤 A, B, C, D 중에 어떤 구성 성분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적혈구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으로 보이고 이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D는 식균작용을 한다. 식균작용을 하는 건 어떤 친구가 했지? 백혈구라는 세포가 했었고요. 다음 마지막 5번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추가적으로 세포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야 되죠. 세포 성분인 혈구. 그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겠죠? 다음으로 5번 문제 볼게요. 5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의 이름 먼저 써봅시다. 자, 나랑 좌우가 바뀌어 있다고 했죠. 나의 우측이 실제로 이 사람의 심장에서는 이 좌측 부분이 우측이 돼서 우측 된다고 했고요. 나의 오른쪽 부분이 좌측이라고 했었죠. 우좌우좌 써주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심장, 좌측에 있는 심장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뭘 써줘라? 빵실 써줘라. 방실 써줘라. 그렇게 하면 심장의 4개의 부분의 이름이 완성이 된다 라고 했고요. 내가 요 심장 구조를 그릴 때는 하트 어떻게 그렸냐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그려라 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이 어디로 이어져 있냐면 이렇게 쭉 따라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자, 좌심실에서 쭉 따라서 여기 D 혈관을 통해서 쭉 흐르고 있죠. 이 혈관이 어떤 혈관이야? 우리가 그렸던 요 혈관이죠. 요 혈관의 이름은 뭐였어? 요 혈관의 이름.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나가니까 무슨 맥? 동맥이었고요.
다음에 아래쪽은 온몸이야, 폐야? 우리 폐는 위쪽에 있어서 위쪽이 폐였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온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온몸과 관련된 동맥이니까 무슨 동맥?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혈액, 들어가는 혈관 무슨 맥? 대정맥이고요. 그 다음 둘 사이에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쭉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가 또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들어갔다가 다음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우심실에서 나가요. 자,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이름 뭐였지? 나가는 혈관 동맥이지. 근데 이번엔 어딜 지나? 폐를 지나. 그러니까 무슨 동맥? 폐동맥이 되고요. 자, 폐를 지나.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죠. 모세혈관을 지나서 들어가는 건 폐정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 D, E의 이름을 다 적었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폐를 지나서 오는 이 혈관 속의 혈액은 어떤 혈액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동맥혈과 정맥혈. 둘 중에 어떤 혈액이 흐른다고 했어? 폐를 지나오면 폐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오니까 무슨 혈? 동맥혈. 이 흐른다고 했고요. 마찬가지 온몸을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무슨 혈액이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그리고 온몸을 지나면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에게 다 산소를 주니까 산소 O2 주니까 온몸을 지나고 나서는 어떤 혈액이 흐른다?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른다. 마찬가지 폐를 아직 지나기 전까지는 정맥혈이 흐른다. 그래서 폐동맥에서도 무슨 혈? 정맥혈이 흐른다. 라고 했었죠.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우개를 잠깐 지우고. 자, 문제 보면 1번 A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 지금 A 여기 있지. A에는 어떤 혈액? 정맥혈이 흘러. 산소 많아 적어? 적어.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2번 B에는 판막이 있다. B는 여기 대정맥 부분이죠. 대정맥에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없다? 있다. 판막은 어디 있었어? 정맥에 있었고 그리고 또 방과 심실 사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었어? 심실에서 어디로 나갈 때? 동맥으로 나갈 때,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있었다. 요 세 군데에 판막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C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른다. 자, C는 여기 폐정맥 부분이에요. 자, 폐정맥 무슨 혈액? 동맥혈.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 적어 많은 혈액이 흐른다. 4번 D는 대동맥으로 혈압이 가장 낮다. 자, D는 대동맥 맞지? 대동맥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뒷부분 봐봐. 대동맥이 혈압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요. 대동맥은 혈압이 가장 어떨까? 혈압이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혈관의 혈압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부분에 가까울수록 혈압이 어떻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심장에서 펌프 세게 해주는 게 가까울수록 세게 더 밀리니까. 그래서 동맥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고 그 다음이 어디? 마지막이 정맥이 되죠. 쓰기가 어렵네.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혈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가장 크다 동맥에서는. 그리고 대동맥과 폐동맥을 비교해봐도요. 온몸으로 가는 게 좀 더 힘들어서 더 세게 팍팍 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대동맥이 더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이 대동맥. 5번. 2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아까 온몸의 모세혈관은 산소를 어떻게 해? 조직세포들에게 다 준다라고 했었죠. 다 주고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됐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6번 그림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치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소는 우리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O2고 이산화탄소는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CO2죠. 그래서 내가 여기 쓰기 편하려고 O2랑 CO2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각각 써볼게.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래. 저 폐포는 보면 요 안에 회색 부분을 폐포고요. 다음 그 겉에 빨간색 지금 적혈구가 지나가는 요 혈관, 적혈구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얇은 혈관,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폐포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가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방향.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폐포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화살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 그리고 폐포에서 이게 기관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기체 어떤 기체였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 CO2였죠. 이산화탄소. 반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 폐포로 들어와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이 기체의 이름은 산소였죠. O2.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A는 CO2였어. CO2. 이산화탄소가 맞지. 다음 B는 산소였죠. 산소는 세포 호흡에 사용된다. 맞아, 틀려? 맞지. 우리 호흡할 때 산소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들도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 호흡에 산소가 사용이 되고, 혹은 세포 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죠. 영양소를 분해하는 활동에 사용된다 해도 맞겠죠. 다음 3번 A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A는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는 날숨, 내쉬는 숨, 후 하고 내쉬는 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죠. 다음 4번 A의 농도는 폐포에서보다 모세혈관에서 낮다. A는 CO2, 이산화탄소였어. 자, 이산화탄소는 지금 어떻게 농도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기체였어요.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가장 먼저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모세혈관에 와서 결국 폐포까지 가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동을 하지. 이동 방향이. 자, 이동 방향이 이럴 때 우리 이 이동 방향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어떤 원리였냐면 기체 교환의 원리 였죠. 무슨 차이에 의해? 농도 차이에 의해 항상 어디서 어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였었지. 자, 지금 폐포랑 모세혈관에서 보니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방향이야.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농도가 높았었겠어? 당연히 모세혈관 출발지가 더 농도가 높았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 CO2가 이동을 했을 거야. 그럼 봐보자. 폐포에서보다 모세혈관에서 지금 낮다라고 나왔지. 폐포보다 모세혈관에서 농도가 낮다는데 맞아? 아니지. 틀렸지. 모세혈관이 더 어때? 높지. 그러니까 높다지. 높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다음 5번 혈액 속 B의 농도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자, 여기 보면은 가를 쭉 이렇게 가는 이제 아래로 가는 방향이지.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자, 가는 이렇게 가에서 흘러서 나로 쭉 빠져나가는 구조야.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모두 폐포로 다 보내고, 다음에 폐포에 있던 산소는 모두 이 모세혈관 속 혈액이 받고 나면 B의 농도, 산소의 농도가 나에서 높아질까 적어질까? 당연히 높아지겠지. 왜?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는 말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4번.
7번 문제는 간단해요. 그림은 호흡기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A와 B는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써보자. 지금 A는 보니까 여기 이런 선 같은 데 연결이 돼 있죠. 이 선은 뭔 선이야? 갈비뼈지. A는 일단 갈비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안쪽에 여기 얇은 막 같은 거에 화살표가 가 있죠. 이 B는 뭐야? 횡격막이죠. 횡격막. 발음은 경이지만 실제로 쓸 땐 횡격막이라고 했어요. 자, 이 A와 B가 숨을 들이마실 때래. 그럼 무슨 숨이야? 들숨이지. 들숨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써보래. 자, 갈비뼈 숨 이렇게 들이마셔봐. 숨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 갈비뼈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갈 때 횡격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숨을 쉬면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주면 답이 되겠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간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갈비뼈와 횡격막 사이에 요 흉강의 부피라고 하죠.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돼? 흉강의 부피는 증가하죠. 흉강 부피는 늘어나. 흉강의 부피가 늘어나면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돼? 자,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압력은 낮아지고요. 흉강 압력이 낮아지고 나면 폐의 부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코파이 생각하면 됐죠. 압력을 낮추니까 부피 증가하고요. 폐의 부피가 낮아졌으니까 폐의 압력 어떻게 돼? 압력은 낮아지죠. 보일의 법칙. 그럼 폐의 압력이 낮아졌어. 낮아지고 나면 자, 대기압보다 낮아졌다라고 했잖아. 그럼 대기압보다 낮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은 바깥곳 대기에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들숨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8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네프론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분비, 여과, 재흡수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지금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고 있어. 이렇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의 이름은 여과라고 했었고요. 여과. 그 다음에 B랑 C가 있는데 자, B를 보면 B는 어디서 어디? 모세혈관 내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고 있지. 항상 출발점 모세혈관. 혈관 중심에서 생각하라 라고 했죠. 자, 모세혈관에서 나가는 건 분비야 제흡수야? 나가니까 분비하고 있잖아. 분비지.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들어와. 그럼 모세혈관이 흡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재흡수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여과, B는 분비, C는 재흡수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비와 재흡수 과정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A는 분비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A는 여과지. 다음 2번 요소는 A가 일어난다. 요소는 여과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요소 외에도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도 마찬가지 여과가 된다고 했었고요. 다음에 3번 포도당은 B가 일어난다. 자, 포도당은 여과가 됐었어. 여과가 돼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포도당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 다시 몽땅 재흡수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B가 아니고 뭐가 일어난다고 해야 돼? C가 일어난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마찬가지 포도당처럼 100% 재흡수해서 오줌에 남지 않는 것, 다시 분비하지 않는 것 뭐가 있었지? 아미노산도 이렇게 포도당이랑 똑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니까 재흡수 100% 한다고 했었죠. 오줌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분비되지 않는다. 그럼 4번 물은 C보다 B가 더 많이 일어난다. 물 같은 경우에는 재흡수가 99%, 지금 재흡수가 C죠. 그러니까 재흡수가 99%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B, 분비는 남는 건 1%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99%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C보다 B가 더 많이는 아니겠죠. C가 더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B가 더 적다.
적게 일어난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다음 5번 A가 C가 일어나는 물질은 모두 오줌으로 배설된다. 자, 재흡수하고 나서 오줌으로 배설되는지 봐. 자, 여기 쭉 지나다가 잘 안 보이네. 지나다가 재흡수가 되고 나면 재흡수가 되고 나면 모두 오줌으로 나가? 아니지. 지금 방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엔 재흡수 다 된 다음에 오줌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100% 재흡수가 되면 오줌으로 나갈 게 없죠. 그래서 5번도 어떻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9번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모두 써보자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기관계의 작용이래요. 자, 가운데 순환계가 있고 순환계 조직세포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고요. 배설계랑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 가랑 나 기관계랑도 상호작용하고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랑 관련이 있는 기관계인가 봐. 영양소랑 관련 있는 기관계 뭐야? 소화계지, 소화계. 그리고 나,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기체들과 관련이 있는 기관계는 호흡계죠. 그래서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가는 소화계이다. 맞죠? 다음 니은, 폐는 나는 호흡계였지.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 맞아? 맞지.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폐도 있었고 그 다음 기관, 기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음 디귿, 가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 중에 포도당이 있다. 자, 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시켜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얻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영양소, 분해된 영양소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순환계, 혈액을 통해서 우리 포도당, 아미노산 옮겨줘요. 어디로 옮겨? 뭐 다른 필요한 여러 세포들로 옮겨주겠죠. 그래서 가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 중에 포도당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안내 하나 할게요. 자, 생물은 단독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요. 물상이랑 합쳐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봐요. 과학 시험이죠. 이 과학은 언제 보냐면 우리 이틀차가 즉 화요일에 1교시 시험으로 봐요. 화요일 1교시 시험으로 볼 거고요. 자, 생물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총 8문제가 나와요. 8문제가 나올 거고요. 우리 시험 봤던 부분인 순환부터 그다음에 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계의 상호작용 에서 각각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모두 생물 8문제 모두 다 객관식이에요. 그 객관식이 뭐냐면 우리 문제 이렇게 있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이렇게 있는 시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낸다고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조금 문제를 다듬으면서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그냥 중 정도 될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배운 것 중에서만 당연히 냈고요. 막 내가 안 가르친 거에서 내진 않았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 했던 문제풀이,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풀이에 중요 문제들과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 잘 했잖아요. 거기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많이 보세요. 거기서 많이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방에다가 남겨주면은 댓글로 답변을 해줄 예정이고요. 우리 마지막 주, 여러분 다음 주 등교할 때에는 프린트 최종 검사가 있어요. 그날 못 오면 낮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니까 반드시 학교에 오길 바라고요. 올 때는 프린트 6페이지부터 끝까지 13페이지까지를 꼭 반드시 챙겨와라. 그때 수행평가 검사를 할 거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시험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시험.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